일단은 혹시 그 시험 주말에 어떻게 보셨어요? 시험,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어요? 좀 듣기가 좀 어려웠고요. 아, 듣기. 읽기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독해는 하실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다른 뭐 문제 푸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았고요. 음, 그냥 네, 괜찮았습니다. 일단 독해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할 건데 보이시죠? 네네. 일단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듣기가 지난번보다 쉬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나 8월 달 같은 아니 그쵸. 마지막 8월 달 시험 봤을 때는 듣기를 되게 당황을 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좀 예상치 못했던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거 안 나왔는데, 다만 아쉬웠던 건 이제 제가 제 기준에 니엔후이 관련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카이에 디엘리 같은 거 나온다든지 조금 이제 단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 단어의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거? 그게 조금 듣기를 봤을 때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고, 듣기의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번에. 뭐 듣기의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거에 변화는 없었고요. 오히려 어려웠던 부분은 단어의 난이도가 좀 급격히 올라갔고, 그다음에 환바어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나왔었고,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올 이번 11월 마지막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듣기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근데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이제 저는 사실 듣기나 독해나 거의 난이도가 비슷했다라고 보는데, 시험을 봤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독해보다는 듣기가 훨씬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듣기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하게 1, 2, 3 부분 어느 부분이 유난히 어렵다라기보다 저도 듣기 같은 거 할 경우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답이 이건지 두 개가 헷갈리는 것들이 되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예, 문제 풀면서 이거 같은데라고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조금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왜 여행 관련된 게 계속 요 앞에 시험 두 번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여행 관련된 게 또 나오겠냐. 이제는 여행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행이 나와서 되게 당황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친즈 리오라 그래가지고 가족들끼리인데, 그러니까 가족 여행이라기보다 어른들과 자녀들이 같이 가는 여행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지만 사실 읽다 보면 이게 완전히 모르는 내용이거나 아예 생뚱맞은 건 아니고 조금 그나마 이렇게 푸실 때 괜찮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8월 달에 비해 유형이 바뀌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독해도 길이감이라든지 이렇게 길게 푸는 독해가 원래는 한 세네 개씩 막 나오고 이랬던 거에 비해 이번에는 표를 보고 분석한다거나 이랬던 유형들이 많아져서 표가 좀 사실 늘은 것 같아요. 아니요. 표가 늘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그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오고 표가 있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독해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표나 내가 뭔가 이거를 정말 글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보고 그냥 분석을 해서 푸는 거 정도가 있어서 그나마 독해는 일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았을 이제 1, 2, 3 부분 있었을 때 나쁘지 않았다 정도고 3부분도 사실상 넥타이에 해당하는 거였죠. 일부분은 아주 고맙게도 이제 보고 이제 고르는 거. 그다음에 이 부분이 넥타이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매야 되냐, 뭐 색감, 재질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웠던 거를 꼽자면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환경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가 환경보호環保에 초점을 둬가지고 이제 그 아마 업계 얘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업계 얘기로 환경보호 관련된 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이에 디엘리라고 해서 개업. 근데 이제 걔네들이 개업을 할 때 사실 개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왜 3부분 연습했을 때 이러한 주제가 나오면 대충 요러한 포인트들로 나올 것이다 해서 그 포인트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가 이게 뭐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두 번째가 이 개업을 하고자 하는 곳의 특징. 얘네들 이 지금 오픈하는 이 곳의 장점, 뭐 특징들, 어떤 그런 이제 우세가 뭐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얘네들이 개업하는 이 회사의 이념이 무엇이냐. 요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 특히나 이 연말연시 그다음에 상품 전시 뭐 이런 거 했을 때 요러한 포인트들로 나옵니다 했을 때 사실 말이 카이에 디엔이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보면 유추가 가능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어서 저는 사실 카이에 디엔이 나왔을 때 그닥 이렇게 어렵게는 느끼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다만 제가 듣기가 계속 헷갈렸던 건 사실 저는 3부분이나 2부분보다는 1부분에서 어, 한 번에 찍기보다는 약간 두 개를 표시해가지고 둘 중 뭐지? 라고 느끼는 것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게 독해에도 있었어요. 독해 일부분이 제가 웬만해서 독해 일부분을 조금도 헷갈리지 않고 그냥 뭐 이거는 이거지 하고 한 번에 쓱쓱 푸는 편인데 애매모호한 것들이 저는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듣기에서도 답은 이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요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8월에 비해서 단어가, 독해는 오히려 좀 쉬워졌다라고 느껴져요. 독해 단어는 사실 그렇게 제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 단어는 어렵다, 이런 거는 별로 없었고, 오히려 그 단어들이 듣기 쪽에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조금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해 문제들 같은 경우 보면, 원래 저희가 되게 자주 이 BCTR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상품 주문해서 인터넷에서 주문했을 때 스크립트 이렇게 캡처본 해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근데 조금, 어,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하게 스크립트 이제 캡처본을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요만하게 작은 글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얘가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래갖고 거기 보면 이제 이거 이제 보험 상품들이 좀 많았죠. 보험 상품들이 있었고 그 보험 상품들 얘기를 하면서 거기 윗상단에 요만하게 글자로 조그만하게 이거를 이렇게 뭐 1년 보험짜리가 있고 뭐 이렇게 보험들이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거기 위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서 이 보험을 된 걸 사면 30일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준다. 뭐 이렇게 요만하게 짤짤짤짤하게 써있던 거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네. 그런 거가 있었고, 스케줄표 역시도 제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스케줄표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세미나였죠. 결국에는 뭐 전시회는 아니지만 세미나에 해당하는 표가 있었고 그 세미나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들으려고 하면 어디 거를 들어야 되냐. 그다음에 그게 스케줄 표기는 한데 지훈님은 좀 풀어보셨을 수 있어요. 왜 그 추첨해가지고 온 VIP들한테 선물 주고 하는 거 안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이 형식은 좀 다른데 전체적으로 문제 맥락은 저희 예전에 풀었었던 것 중에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기존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추첨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내용만, 그 부분만 그죠. 잘라서 그 본. 부분은 네. 그쵸. 딱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여행 이야기가 있었죠. 여행 이야기가 이제 친즈리여라고 했었는데 이게
관점이 원래는 여행이라고 하면 뭐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뭐 약간 휴양? 뭐 그런 식의 개념이었는데 지금 이제 여행이라는 포인트가 교육이랑 맞물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백문이불여일견 실제로 보고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많이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가 여행 이야기의 메인 주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심야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다양하게 제3의 서비스업들, 그래서 뭐 식당, 그다음에 배달, 그리고 뭐 이제 주점 이런 식의 저녁에 해당하는 것들.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웠던 게 문장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분야가 넓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설명 중에 이거는 딱 그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이 얘네들은 대부분의 제3의 산업에 해당하는 얘기다 해서 이 두 가지가 문장에 그대로 발췌를 해서 C, D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얘기 하신지 혹시 기억하세요? 도시마다 특화된 것들을 고르는 문제가 있었던 거. 어떤 그게 도시, 이게 이 분야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나? 이랬을 거예요. 맨 마지막 문제인가였을 것 아, 같은데. 그게 제일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쵸, 일부분. 그쵸. 예, 네, 제가 네, 말한 게 그거예요. 이게, 이 C인가 D가 나머지는 완전히 아니다, 두 가지다 아니다라가 확확 그려지고, 한 네, 두 네. 개 정도가 그대로 여기서 문장에서 발췌를 해요. 근데 되게 헷갈리게 발췌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 이제, 뭐라 그래야지? 요거, C 같은 경우는 이 제3산업이라는 거는, 어, 이 심야 산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을 사는 도시 사람들과 여행객들을 위한 게 메인이다라고 해놓고 C에는 여행객이 단어가 딱 빠지고 도시 사람들이 딱 들어가고, D는 所有的뭐第三行业 이렇게 부호항业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상 문맥상으로 보면 맞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1, 2번은 걷어내고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의미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고르는데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 3부분보다 1부분이 더 헷갈린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네, 독해 때. 저도 그렇고. 그쵸? 오히려 2, 3부분은 좀 깔끔하게 뭐 나오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2, 3부분은 오히려 조금 술술술술 풀렸어요. 대충 이 가닥을 딱 잡으면 술술술술 풀렸는데 일부분이 애매한데? 이거는 다들 어려워하시겠는데? 라는 것들이 오히려 일부분에 더 많았어요. 그래서 독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보다 그러니까 쭉쭉 그냥 풀고 저도 헷갈리는 건 그냥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풀어봤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도 확실치 않았어요. 이거랑 얘랑 둘 중 하나가 답인 건 맞는데 뭐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했을 때 내년 초반에 첫 번째로 내년 초반 초에 보는 시험은 사실 난이도는 지금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누누이 이번 달에 이 올해 계속 독해 이 부분의 포인트가 어떤 주제별에 따르는 스토리라든지 그거랑 반대로 하나는 업계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1부분도 그렇고 2부분도 그렇고 나오고 있는 건 지금 새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내에 있던 그런 업계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양한 업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분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행이라고 해서 여행이 완전히 죽었다가 여행 자체가 조금 모델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여행 쪽에 대한 게 화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보호라든지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게 예전에 조금 막 코로나 직전에 인기가 있던 무슨 와공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어떤 업계에 해당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스크립트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을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기의 단어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 역시도 뭔가 듣기로 스크립트로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제별로 단어를 알아야 그 단어가 들리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한 업계에 대한 업계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 데뷔를 한다면 독해 파트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업계에 해당하는 주제별로 조금 더 가져와서 신문 위주로 보는 내용들이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동안에 너무 명확하게 이제 독해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스토리로 흘러갔을 때 그 스토리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시면 다 틀리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뒀었는데, 내년에는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도 같았을 때, 작년도 처음 2월 달에 나왔던 시험이 이 심리 상태에 해당하는 거여서 다시 또 그런 유형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2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는, 네, 신문 스크랩에 해당하는 것도 좀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이제 시험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그랬던 거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세요. 없으세요? 나는 이게 왜, 이래 이래해서 되게 어려웠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혹시 듣기나 이런 거 하셨을 때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힘드셨다. 뭐, 독해할 때 요러요러한 게 조금 더, 어, 어려웠다. 뭐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 앞부분 듣기 처음에 일부분에서는 되게 좀 의외로 제가 당황스러워서 앞부분 좀 많이 놓쳤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 조금 당황스러우셨어요? 뭐 1번이 제일 좀 당황스러웠어요. 잘 못, 놓친 건지 전혀 그거에 대한 힌트를 못 준, 1번이 뭐였더라? 그, 그 대화가 발생한 장소였나? 네. 은행! 은행이에요? 은행!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죠. 얘가 돈을 빼려고 하나? 이랬을 거예요. 돈을 빼려고 하는데 그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음, 신분증이 필요 있나 없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장소에서 신분증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은행. 음. 근데 거기서 메인 단어가 GC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돈을 아, 뺀다. 그 음, 부분은 못, 아마 그거가 근데 되게 빠르게 슉 들어가요. 이렇게 원래 저희 은행 관련된 문제 보면 워샹 쥐젠 얼마 하고 딱 멈추잖아요. 대화 패턴이. 네. 어, 은행 창구에 가서 내가 돈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 나 여기 돈 빼러 왔어. 하고 멈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창구에 있는 사람이 아, 그러면 뭐뭐뭐뭐 이 표 써주세요. 이래서 진짜 이렇게 뭔가 단락단락인데 1번 같은 경우에 나 돈 뽑으려고 하는데 뭐뭐뭐 필요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음, GCN이란 단어가 딱 들리게끔이 아니라 쓱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신분증 제시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듣던 은행에서의 그런 대화 패턴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음. 맞아요. 그래서 1번이 헷갈리실 수는 있죠. 혹시 다른 분들은 1번 은행 잘 선택하셨어요? 네, 한 것 같아요. 은행, 네, 은행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제가, 이거 진짜 어렵다라고 혹시 기억나시는 문제들 있으세요? 이건 진짜 모르겠더라. 뭐 이랬던 거? 없으세요? 저는 듣기 할 때 3분? 저는 일부분에
저도 놓친 게 있었구나. 아, 저도 일부분에 놓친 게 있었어요. 일부분에 정확하게 끝까지 잘 못 들어갖고 놓친 게 있었는데, 그냥 다만 다행이었던 건 3부분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왜, 지훈님, 저희 8월달 시험에서 진짜 당황스러웠던 듣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A, B, C, D 다 언급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건 적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 그러니까 패턴은? 그런 패턴은 좀 적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음. 저도 그거는 적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그 숫자는 부분은. 나오는 거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거의 다 나와요. 뭐 150, 200, 뭐 아, 이렇게 나오는 그 숫자! 그 그, 몇 번 그- 하셨어요? 다들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150, 약간 좀 예, 네. 저 100으로 찍었어요. 원래는 그 135인가 130,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아, 그거예요. 처음에 그거 썼다가 제가 아닌가 해가지고 네. 맞아요. 134인가 135인가? 134인가 예. 네, 그쵸.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00인가? 뭐 아무튼 있었어요. 그게, 어쨌든 거기서 숫자는 다양하게 나오고 다양한 그런 예, 의미로 나왔던 것 같은데 다 나왔어요. 숫자는 다 나왔어요. 그게 다양하게. 내용이, 그게 매출이었나? 아무튼 어떤 폭에 해당하는 건데, 얘네들이 원래는 인구인가? 원래는 요 정도가 있었는데, 아! 취업! 맞아요. 취업이요. 취업! 환바오! 그게 환바오예요. 그게 환경보호 이 어떤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인구를 이제 취업생들을 뽑아요. 취업생들을 뽑는데, 그 지역에 뭐 134명인가가 뭐 그랬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게 취업과 관련된 얘기였다. 맞아. 그쵸. 그 나머지 분들은 그 숫자 잘 고르셨어요? 그 2022는 뭐였죠? 2022가 있었는데 2022는 그 해, 2022가 4번이다. 2022가 4번이었고, 3번 C가 134고, 그 다음에 50에서 100인가였어요. 50에서 100은 얘네들이 그거였어요. 이 50에서 안에 맞아요. 50인가 100인가는 A, B였고, 그게 어, 그 범위였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사이. 그리고 C가 지금 모집하는 사람이었나? 아무튼 취업하고 묶여졌고 2022년은 걔네들이 2022년에 대한 통계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2022년 이번 우리 통계에 대해서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2022가 한 번, 2020인가가 처음에 언급이 되고, 그 다음 문장에서 134가 언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지나고 나서 50에서 100명이라는 이 범위를 줘요. 근데 첫 번째 50이 잘 안 들리고, 이바이가 잘 들려요. 그래서 두 가지는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0, 맞아요. 그게 이제 환바오의 취업하고 관련된. 어.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네네네. 읽기 시험에서 3부분 있잖아요. 네. 그 3부분의 그 두 번째 스타일이 이제 기존 스타일이랑 좀 바뀐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앞에 5문제 예, 말고 뒤에 5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바뀌었죠. 근데 근데 제가 8월 시험 봤을 때는 그게 더 좀 참 맞추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요번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이 쉬웠다고. 네, 네, 그쵸. 음, 8월보다는 쉬웠어요. 요번 그 어, 3-2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쉬워진 거죠. 아니요. 전체적으로 솔직히 네, 네, 네. 독해는 난이도가 하향했어요. 음, 네. 그게, 왜냐하면 독해는 이 부분 딱 펴보면 알아요. 음, 이 부분 싹 펴보면 진짜 어려우면 한 개도 안 읽혀요. 그리고 문제를 풀기가 깔끔하다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넣었을 때 말이 다 된다고 느끼거든요. 독해 이 음, 부분은 특히나. 근데 음. 아까 종현님께서 그러신 거죠. 조금 깔끔하게 풀린 것 같다고. 네네. 이 부분이 뭐 헷갈리고 이런 게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 말은 쉬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부분으로 넘어가셨을 때 평소 푸시던 거보다 왜 저희 평소 연습했던 길이랑 그 정도 난이도로 푸셨을 때보다 훨씬 더 독해를 좀 빨리 푸셨을걸요? 네, 시간이 조금 남긴 했어요. 끝나고. 저는 처음으로 저희 시험장에 저랑 같이 풀고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독해가 어렵거나 이러면 마지막 5분까지 이거를 문제를 붙들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이 OMR 마킹까지 안 돼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저희 시험장에 계시던 대부분의 분들이 한 10분 전에는 다 완료를 해서 그걸 갖고 계신 분이 계속 풀고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 말은 전체적으로 독해는 쉬웠어요. 약간 쉬웠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3부분에서도 3부분의 2부분 이제 3부분에서도 마지막 한 5개는 이게 단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독해처럼 풀어야 돼갖고 말도 바뀌고 뭐 안에 나와 있는 단어도 바뀌고 이래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생 독해를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말이 독해기는 한 이렇게 독해 형식으로 뽑혀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요 단어들 다 나와 있잖아요. 색감, 맞아요, 재질. 맞아요. 그래서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하기가 조금 유형이 바뀌었다라기가 좀 애매해요. 그냥 다만 선택지처럼 내가 이러한 집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왜 저희 이번에 봤던 것 중에 5개 앞에 초반 3부분의 앞에 초반 5문제가 그거였죠. 내가 외국인이야. 외국인인데 내가 이제 집을 고르려고 4가지 옵션을 골라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석을 달아놨죠. 내가 이러한 집에 있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우리 회사까지 가는데 시간 걸리는 거 뭐 이런 거 다들 표시해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거였잖아요. 뭐 근데 그거 역시도 무난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걸 골랐어라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문제인가? 내가 회사 출퇴근 이렇게 했을 때 그나마 좀 가까운 곳 혹은 출퇴근을 했을 때 어디에 있으면 가장 좋냐? 그게 아마 저는 A를 고른 것 같아요. 그게 출퇴근이 걔가 회사가 1.5마일인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 내가 어디서 머물면 좋냐 해서 저는 A를 골랐거든요. 그게 아마 맨 마지막에 이제 주석처럼 달려가지고 회사 출근까지 뭐 10분 소요. 뭐 여기서는 뭐 지하철로 몇 분 소요. 뭐 이게 적혀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나마 조금 이거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 라고 조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차 막히면 출퇴근이 10분이라고는 하지만 안 될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하철로 제일 가까운 데를 골라야 되나? 약간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A를 골랐죠. 이 부분이 올해 시험 중에 거의 되게 가장 쉬웠던 수준인 거였죠. 네, 맞아. 저는 제 실력이 늘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쉬워졌나 싶었는데 문제 아니요. 수준 자체가 좀 평이해진 거죠. 아니요. 그게 6월 달 시험 난이도랑 거의 비슷해요. 6월 달. 6월 달이 진짜 말도 안 돼. 와, 왜 이렇게 괜찮게 나왔는데? 라고 제가 느꼈는데,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훅 어려워져서 당황을 했었고, 11월은 저는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월 달하고 난이도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지우님이 그동안 저랑 하면서 진짜 독해 어려운 거 엄청 보셨잖아요, 솔직히. 네. 그거에 비해서 쉬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푸셨을 때, 요 정도는 할만한데?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신 돼요. 대로 진짜 딱 했는데 크게 막 헷갈리거나 아니면 음, 독해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없을 정도의 그런 지문들이 좀 맞아요. 깔끔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신 거면 일단 첫 번째, 내가 그 정도가 파악이 됐다.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음.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의 이제 난이도는 구분이 되는구나는 내가 실력이 늘었다는 거. 두 번째는 독해에서 이 부분이나 이런 게 했을 때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됐다. 이거 역시도 이제 느으신 거죠. 그래서 독해는 솔직히 쉬웠어요. 제 예상보다 너무 쉬웠어요. 다만 조금 애매하게 문제를 내가지고 것들이 오히려 일부분에 있어서 그게 조금 짜증이 났지, 이 부분과 3부분은 일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풀렸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고민을 별로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쪽에 첫 번째 이 부분에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이 부분은 두 번째 거는 여행이어서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여행은 또 나왔고 혼자 홍시렁거리면서 풀었거든요. 또 나왔네 여행 이러면서. 첫 번째 거 빠링호우, 지우링호우 뭐 그런 거. 맞다. 맞아. 빠링호, 지오링호. 맞아. 걔네들, 그분들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어려웠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빠링호, 지오링호도. 저희가 약간 좀 그때 지난번에 빠링호, 지오링호도 있고 약간 취업도 어, 있고 이게 약간 좀 뒤섞여가지고 섞였어요. 막 예, 섞여서 그러니까 나온 내용이라 익숙하긴 했는데 좀 예,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저희는 다른. 왜 약간 한 섹션별로만 딱 했는데 이번에는 빠링호와 여행과 뭐가 이게 다 이렇게 쪼잘쪼잘 취업과 이게 다 다른 섹션으로 풀리기는 했어요. 하나로 주제로 묶이지는 않았고. 취업으로는 듣기에서 풀렸고. 그리고 듣기도 제가 왜 저는 유형이 나쁘지 않았네 했냐면 비행기가 되게 많이 빠진 예제 중에 하나였어요. 항공 이런 쪽 얘기가 빠졌고 빠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은 뭐 상사와 그 부하와의 대화 관계를 보고 이 둘의 패턴은 이 얘네 둘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런 식의 그 상사와 나오는 얘기도 되게 익숙한 BCT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조금 나와서 그래서 저는 듣기가 엄청 바뀌진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오히려. 어. 그래서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데 그래도 유형이 막 진짜 뭐 말도 안 돼 생뚱맞게 바뀌진 않았구나를 그때 저는 조금 듣기를 볼 때 그런 저희가 많이 풀었던 유형들이 눈에 보인 거? 3부분이야 뭐 워낙 이제 다양한 주제가 나오니까 그렇다 치는데 1부분이나 2부분. 근데 제가 문제가 다른 것보다 이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문제의 대부분이 얘가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 지금 다음 거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패턴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화로 얘가 뭐 하려고 하냐. 그 유형들이 되게 반복적인 게 많았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들리는 거를 찍으면 틀리게 만드는 흔적이 맞아요,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설프게 들으면은 틀리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회의를 할 거래. 회의를 할 건데 지금 가서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야 돼. 그 자료는 쟤한테 요청해야 돼. 이러면은 대부분 패턴이 얘네 뭐가 있어가 아니라 자, 그럼 이 사람이 다음으로 해야 할 행동은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관련된 메일을 보낸다가 그 다음 행동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늘 회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무튼 뭐가 이게 들린다라기보다 다음 유추를 하는 문제들이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 그래 만약에 내가 듣기 유형이 좀 바뀌었어라고 하면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듣기를 했을 때 아예 이해가 안 되거나는 아니고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사실 고를 수는 있는 거 정도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 듣기라기보다 질문의 패턴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는 유형들이 기존에는 이 남자 그냥 A, B 그 대화를 듣고 이 남자에 대해서 옳은 것, 이 남자는 지금 뭘 하려고 하냐 정도의 패턴이었다면 질문의 패턴이 자, 그럼 남자는 그 다음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까? 의 패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듣기는. 그래서 만약에 듣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듣기가 어려웠다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난이도는 8월 달보다는 쉬웠다라고 보여지고요. 솔직히 듣기는 이제는 이 정도의 난이도로 굳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 4, 6, 8, 11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듣기가 어느 달도 유난히 더 쉬웠다라고 한 달은 없어요. 그래서 듣기는 제가 쉬웠다라고는 했지만 8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난이도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냥 독해랑 듣기랑 비교를 했을 때 독해가 좀 더 쉬웠다라는 거지. 8월 달 시험과 비교를 했을 때 8월 달 듣기의 난이도와 11월 달의 듣기 난이도는 솔직히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난이도는 더 이상 엄청 상승은 하진 않을 것 같고 요 수준에서 약
약간의 가감이 있겠지만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듣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의 단어를 이제는 조금 많이 외워주시는 게 포인트긴 할 것 같아요. 앞으로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신다라고 할 때 단어 듣기,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는 제가 스크립트 공부를 많이 안 해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시험 보면서 느꼈어요. 아, 관련된 분야별로에 나올 수 있는 듣기 스크립트는 무조건 공부를 해서 단어를 외워야겠구나라는 게 저도 조금 바뀐 포인트예요. 듣기는 제가 스크립트까지보다는 사실은 계속 듣는 거 위주로 시험 방향성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보고, 이 상태로는 단어가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싶어서, 듣기의 단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마 내년 초반 공부할 때 제가 조금 더 포인트로 수업을 짜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셨을까요? 네. 없으시면 네, 요렇게 해서 이번 11월 달 피드백은 요렇게 간단하게 하는 걸로 진행을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 시험 보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